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제 우선 저도 정당 정치의 어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이것은 우리 정당이 국민정당이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지금처럼 우리 정당이 국민정당의 형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일종의 어떤 또 지역구도 속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는 마지막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때까지는 공천권을 국민께 드리는 이런 어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는 이게 정당 제도로 보더라도 정당이 꼭 당원들만의 정당이 아니고 지지자 정당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 정치하고 꼭 모순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깊이 안 들어가면 좋겠고. 네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조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총선 때 이제 처음 출마해서 지역에 이렇게 선거운동하러 인사를 이렇게 다니느라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선거 끝나고 나면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와서 저런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 출마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말이 참 억울한 입장이죠. 그런데 실제로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면 다음 공천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유권자들에게 잘하고 잘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서울로 이사를 가고요. 서울로 다 이사를 가버리고 거꾸로 지역계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거꾸로 내려오죠. 경쟁이 없으니까요. 지역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이 있는 지역은요, 국회에 오히려 왔다가도 끝나면 구리 났게 지역구에 가가지고 지역구에 있는 모든 행사 다 참석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쟁이 주는 유권자들이 얻는 이득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닙니다. 저는 이사 안 갈 겁니다. 제가 이사 가지 않는다는 말이 꽤 유명한 인기 있는 공약이 됐을 정도거든요. 이런 지역주의 정치구도 아마 이렇게 수도권 지역은 적절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덜 절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아보면 이것이 정말 참 이거 넘어서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참 발전이 없고 지방정치, 지방자치조차도 이게 참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이제 이렇게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아까 그 정당 말씀하신 것은 그것만 따로 이렇게 토론 시간을 갖고 해도 충분히 얘기가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의 개혁안과 문재인 후보의 개혁안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후보님 그 전에 혹시 두 분 교수님께 궁금한 걸 질문하실 게 있으시단지 뭐 이러면 잠깐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국 교수님 아까 번역별 정당목 비례대표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운용되면 이렇게 뭐 지역주의 정치 구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뭐 실현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거 아마 평소 생각 때 많이 하셨을 텐데 뭐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한 학문적 소신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정동영 전 의원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또 과거에 오랫동안 뭐 진보정당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그렇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가긴 힘든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문 후보님께서 내셨던 그 권역별 비례대표가 전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거는 뭐냐면, 권역별이라고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비례대표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직능별, 뭐 연령별 이런 배치가 강조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권역별이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걸 배치할 것인가, 조합할 것인가의 과제는 좀 남아있다.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수하고 이제 그 지역구 수를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 이렇게 하셨죠. 저는 150, 150 정도와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를 좀 강화하는 방식이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거 역시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만은, 원래 문제의식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뭐 넓은 의미에서 비례대표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첫째는 지역주의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정당 정치를 안착시키는 이런 효과를 갖고
이런 효과를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좀 제대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또 비례대표 의석수가 또 충분해야만 각계각층 심지어 소수파나 소외된 계층까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례대표들을 뽑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면 적어도 지역구의 비례대표를 반반 정도는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246석인 지역구를 150석으로 한 100석가량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요. 이게 현실 정치 속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뜻만 가지고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현실 정치권의 동의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우선은 그것을 이제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그만 해도 46석 줄이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렇게 우선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 끼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문 후보님은 진짜 실현 가능한 안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시쳇말로 뻥도 한번 치시고 세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는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진짜 확신이 있으십니다. 네. 46석 그러면 뭔가 50석도 아니고 46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진짜 실현 가능한 게 몇 개인가를 계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밖에서 보기 좀 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거 공약하면 꼭 이제 실현해야 되고요. 저는 또 이 안철수 후보보다는 하나의 부담을 더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안철수 후보는 자유롭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현실을 그냥 뛰어넘어서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바람직한 방향을 이야기하면 되지만 저는 제가 제안하면 민주통합당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민주통합당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뭐 그야말로 뻥이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함께 수용해낼 수 있는, 민주통합당이 수용해도요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인데 우리라도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이준환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쭤본다면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 주변의 부정부패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너무 강하니까 대통령의 측근도 너무 강하니까 그냥 어디 가서 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권력만 작용하고 행사해도 그것이 전부 다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특권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분산해 나가는 게 너무나 이제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뭐 부통령제라든지 또 의회 권한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헌법이 개정돼야만 가능한 일이고, 우선은 이제 헌법 개정하기 전부터 우리는 또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다면 바랍니다. 예. 현행 헌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통령이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게끔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 교수님? 예,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안 지키기 때문에 총리가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장관들을 제청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내각을 통할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이 헌법에 있는 그 권력의 분산 장치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아내셔서 그것을 헌법만 잘 지키신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존의 관행들, 청와대나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역할들을 과감하게 국회에다가 넘겨주는 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고 출마를 하시고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국회의원들하고 무슨 아쉬울 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만나러 갔는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모를 정도로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이
되면은 다른 일도 바쁘시고 하겠지만 국회의원들 야당 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소수당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협조를 이뤄나가는 문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도에서 그나마 시도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야당 의원들도 이렇게 대통령이 만나서 정책에 대한 또 법안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거꾸로 또 야당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좀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웨스트 윙 이런 이제 드라마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필요한데요. 참여정부 때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치 문화 속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의원하고 접촉하면 정치 공작이 되는 겁니다. 이 문화 또 넘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또 해볼 길이 없어요. 그 말씀드렸는데.